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수학, 비대면 수업을 진행할 손정국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이랑 일주일 동안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목표를 가질 것이냐, 선생님 옆에다가 빨간색 글씨로 써놨어요. 언제까지 시계 계산 헷갈릴 겁니까? 언제까지 1차 방정식에서 실수를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 텐가? 허허허.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하고 연습을 피나게 하시면은 시계 계산 완전복 할 수 있어요. 1차 방정식 마스터할 수 있어요. 선생님과 함께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다시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 첫 번째는 곱셈 기호의 생략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옆에 공책을 쫙 펼쳐 놓으시고 같이 필기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곱셈 기호의 생략입니다. 자, 수 곱하기 문자가 있어요. 숫자 곱하기 문자. 예를 들어서 x 곱하기 7 그리고 3 곱하기 y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수와 문자 곱해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수는 문자 앞에 쓴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따라 쓰고 계시죠? 선생님이 일일이 확인할 겁니다. 자, 그러면 x 곱하기 7은 뭘까요? 7x가 될 것이고요. 3 곱하기 y는 3y가 될 거예요. 두 번째, 1 혹은 마이너스 1이랑 문자가 곱해졌을 때 이것들 많이 헷갈려요. 아직도 1 곱하기 x를 했을 때 1x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절대 아닙니다. 1이랑 마이너스 1은요, 곱해봤자 숫자는 그대로예요. 하지만 이 마이너스 1에서는 부호가 바뀐다는 점 까먹지 말아주세요. 첫 번째 또 해봅시다. 1 곱하기 a 또는 마이너스 1 곱하기 x 이런 식들이 있겠죠. 1 곱하기 a는 그대로예요. 1 곱하기 1, 1이죠. 1 곱하기 2, 2죠. 1 곱하기 a도 그대로 a입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x다 하면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곱해지는 수의 부호가 바뀐다. 마이너스 x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문자 곱하기 문자. 얘도 간단합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써주시면 돼요. 알파벳 순서대로 곱셈 기호를 생략하셔라. A 곱하기 C 곱하기 D 곱하기 B는 알파벳 순서대로 A, B, C, D 이렇게 생략하시면 되겠다. 네 번째, 같은 문자의 곱이에요. A끼리 A가 지금 몇 번 곱해졌습니까? 4번 곱해졌죠? A가 4번 곱해졌다. 이거 우리 지수로 나타냈었죠. 거듭 제곱꼴로 나타내시면 된다. A가 4번 곱해졌다. 그러면 A의 4제곱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얘가 지수고 얘가 미시였어요. 이름도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 괄호가 있는 식이랑 곱하기 숫자 이렇게 곱해졌을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얘도 문제로 살펴보면요, 3 곱하기 x 플러스 y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이럴 때는 메뉴에서 봤던 것처럼 수가 앞에 오시면 됩니다. 뭐 앞에? 이 괄호 앞에. 그래서 얘는 3 괄호 열고 x 플러스 y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다. 어때요? 정말 쉽죠? 숫자와 문자와 문자 이렇게 곱셈이 나타내는 경우의 수가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 많은 곱셈 기호들을 우리가 정말 간편하게 생략시킬 수 있다. 그런데 그 생략하는 방법에는 규칙이 있다. 5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의 생략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셈 기호의 생략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그러면 나눗셈 기호는 어떻게 생략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수 개념이에요. 이거는 선생님이 너희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이 역수가 뭐였는지 기억이 나는 사람? 기억나시나요? 많은 친구들 있으면은 젤리 하나 드리겠습니다. 역수가 뭐였느냐? 이 역수가 곱해서 1을 만들어주는
수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수 A라고 할 때 어떤 수 A의 역수는 A분의 1이다. 그래야 둘이 곱했을 때 1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호가 다르더라도 만약에 마이너스 x의 역수는 뭘까요? 마이너스 x의 역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x분의 1이다. 부호는 변하지 않아요. 바뀌는 건 무엇이다? 위아래. 분모의 위아래가 바뀐다. 그러면 분수꼴인 만약에 b분의 c의 역수는 어떻게 될까요? 얘도 마찬가지. 위아래가 바뀐다고 했죠? 분모의 위아래. 바꾸면 c분의 b라고 나타낼 수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나눗셈 기호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요. 괄호가 있을 때 어떻게 생략하냐거든요. 괄호가 있을 때는 자, 예를 들어서 괄호가 있을 때 x 나누기 y 나누기 z 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괄호 안에 있는 애들부터 어떻게 해준다? 먼저 생략해 보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애들을 먼저 생략하면요. y 곱하기 곱셈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z분의 1이다. 그죠? 그럼 얘는 y 나누기 z지만 z분의 y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를 x랑 나눗셈 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x에 대한 곱셈식을 바꾸면 x 곱하기 역수 y분의 z가 되겠죠. 이거는 분수의 곱셈,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의 답은 결국 y분의 zx 아니죠. xz. 왜? 알파벳 순서대로 해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좋아요. 그러면은 몇 가지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볼 건데요. 선생님이 문제 쓰는 거를 따라 써주시길 바래요. 자, 첫 번째 x 나누기 y 곱하기 z. 두 번째 a 나누기 b 곱하기 c 나누기 d. 세 번째 a 곱하기 b 나누기 마이너스 3. 네 번째 a 나누기 b분의 1 곱하기 c 괄호. 자, 이 네 문제들을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괄호 안에 있는 녀석들 먼저 해결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y 곱하기 x부터 먼저 해결을 하면요. y 곱하기 z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얘부터 먼저 해결하면요. 얘는 그냥 곱셈기호 바로 생략하면 되죠. 얘는 바로 yz로 생략이 되는데 이 yz를 x에다 나눌 거예요. 그래서 얘도 곱셈식으로 바꿔주면요. x 곱하기 yz분의 1이다. 그죠? 그러면 따라서 얘는 yz분의 x가 될 것이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 나눗셈이 두 개나 있어요. 나눗셈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이 나눗셈 기호부터 먼저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a 나누기 b라고 하면 a 곱하기 b분의 1로 바꿀 수 있고요. c 나누기 d라고 하면요. c 곱하기 d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둘을 각각 간단하게 곱셈식으로 바꿔주면요. b분의 a 곱하기 d분의 c가 되겠어요. 분수의 곱셈,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시면 b d분의 ac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나눗셈 먼저 해결해 봅시다. 자, b 나누기 이번엔 마이너스 3이에요. 부호 꼭 조심해 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b 나누기 마이너스 3은요. b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로 바꿀 수 있겠네요. 그럼 얘도 좀 더 간단한 곱셈식으로 바꾸자면 a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b로 바꿀 수 있겠어요. 어차피 양수 곱하기 음수는 답이 무조건 음수니까 답에다가 마이너스 미리 체크해 두시고 3분의 a, b 마이너스 3분의 AB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마지막 4번. 자, A 나누기 B분의 1 곱하기 C인데요. 자, 이번에는 얘부터 먼저 처리해 봅시다. 얘는요, 정말 고민할 것도 없죠? B분의 C예요. 자, 그러면 A 나누기 B분의 C인데, 자, 얘도 곱셈식으로 바꿀 때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역수 개념을 쓰셔야겠죠. 역수요. 그러면 얘는 다시 a 곱하기 위아래 바꾼다. 위아래 바꾼다. c분의 b다. 그래서 얘는 c분의 ab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선생님이랑 같이 보니까 정말 쉽죠? 이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개념은요. 다항식 개념이에요. 다항식이랑 동류항까지 마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항식과 동류항 개념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다항식 얘기할 때 선생님이 항상 식을 썼었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선생님이 랜덤으로 한번 식을 써보겠습니다. 분명히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지성이를 시키든 아니면 지훈이를 시키든 뭐 숫자 하나 불러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이는 당연히 7 고를 것 같아요. 7x제곱. 창민한테 물어보면요. 또 지성이한테 똑같은 거 하기 싫어가지고 5. 그 다음에 다은이한테 물어보면, 그 다음에 지훈이한테 물어보면 혹시 맞췄나요? 뭐 틀렸으면 어쩔 수 없고요. 자, 이렇게 4가지 정도 해놓고 선생님이랑 이름들 살펴봤던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덧셈으로 연결된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모두 다 항이라고 했었습니다. 항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리수로만 이루어진 항을 우리가 상수항이라고 했었고요. 여러분 다 쓰고 계시죠? 필기 검사할 겁니다. 자, 그리고 문자랑 곱해져 있는 요 항들 중에서 문자 앞에 곱해진 수, 우리 방금 전에 곱셈 기호의 생략 봤었죠? 여기 이렇게 문자 앞에 곱해진 수들을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 개수라고 했습니다. 발음 조심하세요. 개수입니다. 개수요. 앞으로 문제에서 개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문자들이 곱해져 있는데요. 이 문자들 중에서 지수가 가장 높은 애, 이 녀석. 그럼 얘가 제일 높다면 나머진 지수가 없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여기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여기에 1이 지금 생략되어 있다는 거. 혹시나 모를까봐 한 번 더 얘기를 드립니다.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지수가 가장 높은 항이 이 녀석이죠. 7x제곱. 이렇게 가장 높은 지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차수라고 했었고요. 요 차수는 여기 있는 이 다항식의 이름을 결정해 준다. 차수가 2차기 때문에 여기 있는 다항식은 우리가 앞으로 2차식 이렇게 부를 거예요. 2차식, 2차식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3이라면요. 만약에 얘가 3이라면 얘는 2차식이 아니라 3차식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다항식의 이름들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동류항이 무엇이었냐? 동류항, 선생님이 동류항 얘기를 할 때 창민이 얘기하면서 야동중학교 얘기해줬어요. 창민이는 사대부중 1학년인데 저기 삼척인가 뭐 어디였더라? 파주였나? 네, 거기에 있는 야동중학교 3학년이랑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없는 것이죠. 이렇게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학년 숫자는 차수고요. 그리고 교복은요 문자예요. 그래서 이 동류항이라고 하면요 차수와 문자가 모두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했었습니다. 이해되세요? 좋습니다. 뭐 동류항이라고 했고요. 동류항끼리, 동류항은 왜 중요하냐면요. 차수와 문자가 같아야지만 덧셈 혹은 뺄셈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다항식에서 여기 덧셈으로 이어진 애들을 모두 항이라고 했었고요. 그 항 중에 유리수로만 되어 있는 숫자로만 되어 있는 항을 상수항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문자랑 곱해진 수들, 문자랑 곱해진 여러 수들을
기해수라고 했었고요. 문자 중에서 지수가 가장 높은 녀석의 지수를 차수라고 했었습니다. 이 차수는요, 이 전체 다항식의 이름을 정해준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동류항은 야동중학교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차수랑 문자랑 모두 같은 항. 이 동류항끼리만 우리가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여러분 벌써 시계계산 완전 정복 거의 다 한 80% 정도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 봅시다. 다음 이항과 등식의 성질까지 쭈루룩 배워볼게요. 자, 시계계산 완전 정복 중반 이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배워볼 개념은요, 이항과 등식의 성질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항을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사 간다 라고 얘기했었죠. 뭘 넘어서? 등호를 넘어서.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된다?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쉽게 보면요, 아무 숫자나 또 얘기를 시켜보면 또 안 하겠지? 그래서 3x 플러스 7은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3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여기 있는 항들을 이항을 시켜볼 건데요. 어떤 걸 이항 시켜볼까요? 자, 요 2x라는 녀석 이항을 시켜보죠. 자, 이사 간다, 이항한다. 뭘 넘어서? 등호를 넘어서 이항을 하면 뭐가 바뀐다? 부호가 바뀐다. 슉 넘어볼게요. 슉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x가 되겠네요. 앞에 플러스 붙을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가 나옵니까? 동류항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2x라는 녀석이랑 3x라는 녀석은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덧셈을 할 수 있다. 둘이 더하면 x 계산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7도 넘어가 봅시다. 자, 7도 이사 간다. 뭘 넘어서? 등호를 넘어서. 넘어가면 부호가 바뀐다. 7도 슉 넘어가 볼게요.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또 동류항이야. 그렇죠. 동류항끼리 계산해서 얘는 마이너스 10이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요 1차 방정식을 마스터하기 위한 너무너무 중요한 한 단계를 배운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등식의 성질로 넘어가 볼게요. 자, 등식의 성질은 무엇이었냐? 어떤 수 A랑 B랑 같을 때 요 A와 B에다가 같은 수 C라는 녀석을 더해줘도 빼줘도 곱해줘도 나눠줘도 모두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1차 방정식을 마스터하기 위한 중요한 관문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 나누기 C를 할 때는 C가 뭐가 아니어야 된다?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는다고 했어요. 나누기 0을 하면 A랑 B랑 달라도 0으로 같아지기 때문에 C가 0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항이랑 등식의 성질 살펴봤고요. 다음에 바로 다항식의 계산과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다항식의 계산과 1차 방정식은 정말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꼭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식계산 완전 정보 1차 방정식 마스터 마지막 개념입니다. 다항식의 계산과 1차 방정식의 계산 이 두 개가 정말 다른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조금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특징이 무엇인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동영상 멈추시고요. 선생님이 여기에 써준 두 식을 공책에다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이랑 똑같이요. 선생님이랑 수업하면서 쓴 필기들은 선생님이 꼭 감사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꼭 필기하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봅시다.
다항식의 계산 그리고 1차 방정식 둘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정말 달라요. 자, 딱 식을 써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차 방정식에는요 등호가 있고요, 등호가 있다. 다항식의 계산에선 등호가 없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이 차이점에 따라서 식을 어떻게 풀 것인가? 먼저 1차 방정식부터 살펴볼게요. 이 1차 방정식은요 등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을요 아까 배웠던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있는 분모들을 없앨 것이야. 어떻게 없앨 것이냐면요, 여기 있는 모든 항에다가요 2와 3의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할 거예요. 근데 6을 곱하는데 여러분들 자주 하는 실수, 분수에만 곱하는 게 아니죠. 분수와 여기 옆에 있는 4에까지도, 그러니까 모든 항에다가 다 곱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곱하고 나면요, 여기 보시면 자 3 그리고 x 플러스 6 플러스 2, 자 곱해서 없어졌으니까 x 플러스 3은 24,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3x 플러스 18 플러스 2x 플러스 6은 24다. 아까 배웠던 2항을 이용해서 18이랑 6을 각각 2항 시켜보면요 24가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5x는 0이다. 이럴 때 또 여러분들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 계시는데 5x가 0이다 라고 하면요 답은요 x는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차 방정식의 답은 이렇게 x 값을 구하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얘를 해 혹은 근이라고 했었고요. 다시 다항식 계산으로 넘어오셔서 여기선 등호가 없잖아요. 등호가 없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통분해서 풀 것이에요. 통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똑같이 2와 3의 최소 공배수. 그렇다면 얘는요 분모가 6인 분수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x 플러스 6에다가는 3을 곱해야 되겠죠. x 플러스 6. 오케이. 그 다음에 더하기. 자, 분모가 6으로 공통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6이라고 적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6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모 분자각 2씩 곱했겠죠? 그죠? 그래서 2 가로열고 x 플러스 3 이렇게 해놓고 각각 분배해서 풀어주면요 얘는 6분의, 자 얘는 3x 얘는 2x죠? 둘이 더하면 5x, 그 다음에 얘는 18이고 얘는 6이죠? 둘이 더하면 24. 자 이렇게 답이 됩니다. 자 둘이 어때요? 정말 다르죠? 등호가 있고 없고 다항식의 계산이고 1차 방정식이냐에 따라서 답이 너무 명확하게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벌써 우리는 식의 계산을 완전 정복한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뭐 할 것이냐? 개념을 우리가 천천히 다시 복습을 했죠. 개념을 복습을 쫙 했어요. 그러면 개념만 알고 넘어갈 것이냐? 아니죠. 선생님이 드렸던 숙제를 가지고 1차 방정식을 마스터해 볼 겁니다. 개념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앞으로는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강의를 열어서 선생님이 줌이나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1차 방정식 같이 풀어보고 답도 알려드리고 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개념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수업 마치기 전에 하나만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 여러분들 1차 방정식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유형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비례식 싫어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분수꼴. 자, 분수꼴은 아까 전에도 살펴보긴 했는데 비례식은 여러분들이 맨날 어려워하고 까먹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문제만 같이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4x-3 대 3x-1은 3대 2다. 자, 이런 식이 하나 있고요. 분수꼴 문제는요. 분수꼴 문제는 4분의 x 플러스 5
마이너스 6분의 x 마이너스 3은 2다. 자, 이런 식이 있어요. 비례식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게요. 자, 비례식은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뭘 쓰냐? 비례식의 성질. 어떤 성질?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는 성질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1차 방정식이요. 3 괄호 x 3x 1 이렇게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2 곱하기 4x 3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방정식의 식으로 바꿀 수 있다. 자, 여기 있는 식을 다 분배를 해주면요. 9x-3은 8x-6. 자, 이때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우리가 배운 대로 이항시켜주면요. x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답이 나옵니다. 자, 비례식의 성질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라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두 번째, 분수꼴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6의 최소 공배수인 12를 어디다가? 모든 항에다가 곱하시는 거예요. 모든 항에다가. 여기 있는 2 절대 빼먹지 마세요. 그러면 곱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이 4랑 10이랑 약분돼서 3 곱하기 x 플러스 5일 것이고요. 6이랑 10이랑 약분돼서 앞에 마이너스 붙었죠? 마이너스 2 괄호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요. 2에다도 곱해준다고 했잖아요. 는 24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그럼 얘도 다 분배해서 계산해 보면요. 3x 플러스 15 마이너스 2x 자 마이너스 플러스 6은 24입니다. 그래서 3x랑 2x 빠지면 x고요. 15랑 6 이항시키면은 답은 x는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준 1차 방정식 문제를 풀 때 공책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이렇게 계산 과정을 밑에다가 쓰면서 답을 구하는 걸 꼭 선생님한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숙제를 풀 때 매일매일 40문제 정도 우리가 1차 방정식을 연습할 거예요. 그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단계별로 풀어주는 모습 보여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식의계산 완전정보 1차 방정식 마스터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한 건 50%, 100% 중에서 50%에 불과해요.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랑 개념 수업했잖아요.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 피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 피나는 연습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점수를 가져다 드릴 거예요. 1차 방정식 마스터 시계계산 완전 정복하는 그날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달려봅시다. 고생 많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